우리 정책, 문재인 정책에 그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이 뭐가 있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이 공정경제 혁신 성장이잖아요. 예. 그 두 개가 가장 잘하는 거죠. 근데 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못 전달된 게 있는데, 공정경제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 각각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공정경제가 나쁜 단가로 가부하는 건, 법으로 하는 건 사후적인 건데, 사전적으로 하는 게 공정경제거든요. 예를 들면 수출하는 거 내수, 아까 통신도 말이죠. 통신비 5만 원만 떨어뜨리면 10조. 제가 이스타항공을 창업해서 작년에 1억 명이 이용했어요. 한 실제로 5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5조 제가 벌어주는 거예요. 저 돈을 벌었지만 그 사람 국민이 5조씩 버는 거예요, 1년에. 그리고 근데 은행, 카드 이런 것들이 다 독과점으로 돼 있어요. 자동차는 또 독점이고. 이런 걸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인가를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혁신기업이 도전하면 깨집니다. 그럼 혁신기업이 많아지면 이게 혁신성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좋은 일자리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정경제, 독과점 있는 걸 다 모아서 금리 반값이면 작년에 시중은행 1금융이 50조를 벌었어요. 예대 마진으로. 반값 금리면 25조를 국민들이 주머니가 안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계부채가 1600조잖아요. 금리 1%만 떨어뜨리면 16조고, 작년에 2.07% 예대 마진 금리차가. 그게 반값 금리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 막 종편 내듯이 확 내고, 아까 통신 인가하고, 예? 저 이스타항공 인가하듯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존경하는데요. 키움증권이 요즘 말하면 핀테크인데, 증권사 저 다닐 때 20개가 담합해가지고 0.5 살 때 수시로. 키움증권 나 제로를 하겠다 0.01로. 김대중 대통령 인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값으로 그냥 팍 뚫어졌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 돈이 합치면 50조입니다. 50조. 1년에. 예산의 10%.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고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소득주도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한쪽만 말하고 또 언론이 그러는데, 1년에 50조씩 주머니 털리는 걸 사전적으로 공정경제 생태가 막아내면은 국민이 1년에 50조씩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득주도가 연관되는 건데, 그러니까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인한 소득주도 일자리 창출은 같은 맥락이다. 경제하기 잘했고 제대로 정책인데 보수 언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게 저 같은 실물 경제나 주행차 보장 같은 분들을 제대로 대통령이 또 중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보는 안목이 있었다. 예, 그렇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 그리고 정동영 이번에 됩니까? 정동영은 이제 병인데요. 예. 근데 저의 이제 고등학교 10년 선배고, 예. 경륜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나이가 이제 중반이고, 지금 이 시대에 또 전주 지역 시대 정신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제 지역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동영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정우천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이잖아요, 그분이. 새누리당으로 되셨고, 예. 국민당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바른당으로. 예.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까지 하죠. 예. 그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한 3년, 짧게 했죠, 6개월. 그리고 광우병 촛불, 미국 태국 가족 때문에, 촛불 때문에 6개월 만에 이제 낙마를 했고, 농업 전문가입니까? 네. 전주는 이제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전주는 이제 경제, 일자리, 문화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또 나이도 또 훨씬 많고, 그러니까 좀 보수 내지는 좀 나이 드신 야당 정치인 이렇게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전주 시민들이.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까? 인기가 높으세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하도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지금 진주에 있거든요. 중소매체진흥공단이. 그리고 해외 출장 가면 또 막 의무승방, 이렇게 BTS보다 더 바쁘게 지금.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코빼기도 안 보인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 그래서 아무튼 그 경제부만큼은 그 지역의 종석이 백수 소상공인 많이 저기 응원해가지고 많이 키웠고요. 그 대신 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전주 지금 현 상황이 경제 일자리가 최고 지금 우선 급선무니까 좀 뭐 힘 있는 전세 전문가? 예 그리고 또 특히 그 아까 주혁철 보좌관도 중진공 밑에 100% 자회사 한국벤처투자 있다가 갑자기 경제보좌관으로 가가지고 제가 의리 돼버렸는데요. 또 김상조 정책실장 있잖아요. 네. 제가 19대 국회의원 할 때 정무위였어요. 금융위하고 뭐 공정거래, 국무총리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법안 심사하고 할 때 이제 그분이 자꾸 와서 근데 그때는 의원님 하다가 그 산업은행 회장님하고 근데 저녁을 한 2시간 했는데 갑자기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농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좀 친하고 그분도 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 재선되면 뭐 정책이나 이런 걸 하면 당, 정부, 김상실장 있고 또 박영선 의원도 같이 뭐 국회의원 생활하는 뭐 중소벤처부나 또 뭐 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북 출신인데 또 전북이 다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뭐 형 동생과 멘토를 하는 뭐 사이니까 당정청으로 좀 조율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경제 좀 잘 사는 뭐 전주 뭐 전북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심정으로는 본선보다 경선이 더 어렵다고 보세요? 아니면 본선이 더 어렵다고 보세요? 그 두 분 다 선거를 안 나가보셔가지고 참 좀 저 나가봤어요. 전국적 인물이었는데 한 번 나가봤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선거를 경선이든 본선이든 네. 우리 사자가 토끼를 잡아도 혼신임을 다하잖아요. 네. 경선이든 본선이든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영재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환경운동을 근 30년간 했으니까 뭐 환경운동 전문가죠. 뭐 전문성 있고 이덕준 변호사는 아까 이제 변호사 뭐 전문성 있고 저는 이제 실물 경제 또 민생 현장을 하는 뭐 공중 산전수 공정까지 치르는 사람이 그 대신 그 다 전문가죠. 각 분야에. 그런데 한 가지 좀 차이는 그 이번에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선할 때 전라북도 총괄 선대위원장은 접니다. 이제 그분들은 아까 뭐 정부 특보도 하고 뭐도 했지만 그냥 좀 뭐 그 이상 말을 더 하면 또 이렇게 디스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급이 좀 직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이 좀 달랐다? 예,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가 좀 알겠습니다. 그거 뭐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시켜줄 수도 있죠. 뭐 급이 그런 거죠. 아무튼 네. 전라북도가 그때 처음으로 광주 전남을 이기고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선대위장 아 지난 대선 때? 예. 저 이상규 의원님 그 안철수에 대해서 전국 민심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그 새정치로 기치로 이제 안철수 현상이 일어나고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뭐 전국 여론조사 보면 안철수 대표가 다시 복귀하면은 그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네.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20대들 70대가 없다. 그게 그 새로운 민심이 아닌가. 그리고 전북도 그렇습니까? 전북은 지금 안철수 현상으로 해서 국민의당한테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민주당한테 네. 채찍을 했고. 근데 바꿔보니 똑같더라. 네. 그리고 지금은 심리가 전북이 1등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결집하고 있고. 그러면 전북 지역에서 싹쓸이 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10개인데요. 저는 뭐 싹쓸이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오만한 거 아니에요? 실제 민심이 그렇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KBS 서울 전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사람 후보가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 좋다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전북은 특히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보호해야 된다. 네. 그 심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외 갔을 때 톰 크루즈 닮았다고요. 3시간 동안 토크를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사인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리크루저였죠. 리크루저니까 저는 그냥 팁 받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글라스 끼고 반바지 입고 젊은 분들 리무진 타고 우수사원이잖아요. 갔더니 진짜 뭐 톰크루즈 왔다고 이렇게. 이건 좀 삭제해 주시고요. 어떤 정치 존경하세요? 저는 이제 두 분을 존경하는데 네. 두 분의 공통점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그때 97년 IMF 때 망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DJ는 돈이 없으니 벤처 혁신 정책으로 해서 그 오늘날 네이버 다음 20년 지난 시점에 이제 재벌 대기업의 생태계를 일부 바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DJ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기가 있는데 남북 문제 뭐 해가지고 돌파구로 풀려고 하면 그런 경제 단계당이 가려고 하는데 좀 뭐 환경이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위기에 대한민국을 그 든든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 묵묵히 하는 부분 그런 리더십을 좋아합니다. 저는 뭐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인간이 또 누려야 될 가장 그 기본적인 삶에 대한 그 기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같이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기본소득 이면에 일자리가 최대 복지다. 저는 이제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 벤처기업이 7만 개 정도 돼요. 거기가 2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다음으로 7만 개를 하나로 보면 2대 재벌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2조에서 4조 정도, 2017년 10분 2조 정도 늘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디자인은 돈 없어도 벤처 생태계를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 돈도 있고 혁신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CC 말하잖아요. 그 스마트 게 지금 아까 4차 산업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하는데 그런 수단들인데 결국 이제 스마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하나를 예를 들을게요.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 8시간 근무하니까 사람이 3교대잖아요. 사람이 없어도 되니까는 24시간 3배, 불량률이 줄어드니까 한 4배, 5배. 똑같은 공장에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두고 일자리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한 4배, 5배 정도의 효율성이 오르는데 스마트팜 하면 얼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스마트팜의 세계 1등 회사가 그 뉴욕 뭐 에어로팜이니 뭐 테슬라 그 동생이 하는 그 뭐 컨테이너 팜이 네덜란드가 유리 뭐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거기가 1등이 아니에요. 국가는 네덜란드 1등인데 3년 전에 스마트팜 회사를 만든 청년, 우리 중진관 청년 창업사관학교 4기 졸업생이 그것도 농업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경제 경영학 전문 사람들이 청년 창업사관학교 졸업하는 4기, 5기, 6기 모여가지고 3년 만에 세계 1등이 됐어요. CNN에서 5분 동안 방영했어요. 국내에 광고를 안 해, 홍보를 왜? 국내 그 여기 저 윤육가에서 뭐 저는 이제 데카코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2,000평에서 37만 평의 경장 면적을 대신하는 2,000평이 왜? 22모장을 하잖아요. 뭐 과일에 따라 10모장, 22모장이고 근데 이 경장 면적이 하면 3모장, 2모장뿐이 못 하는데 근데 땅도 오염돼 있고 물도 오염돼 있잖아요. 햇빛이 필요한 가시광선과 뭐 이걸 스마트 물도 한 5%가 있으면 돼요. 영양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세계 1등이 됐고 그 두 번째 양식하면 우리는 그 막 방부제를 해가지고 뭐 생선을 못 먹게 하는데 스마트팜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물하고 땅이 오염이 안 됐고 이게 바로 그 물에 씻으면 그 오염되는 게 그냥 바로 따서 먹는 거예요.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80배입니다. 180배 경장 면적이. 근데 경장 면적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기에서 모여 있는 게 과일, 채소부터 막 온갖 것들을 다 개발해놨어요. 네. 거기에 물류를 하고 또 수확을 할 때 로봇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융합해서 세계 1등 회사를 만들었듯이 이게 4차 산업은 지금 중소기업 벤처 핵심기업 젊은 청년들한테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주고 더 확산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제 좀 긍정적 면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중소기업 중소벤처지능공단이 만드는 건가요? 이게 10년 됐는데 예. 그게 제가 가서 보니까는 토스 아세요? 토스 그 간편 송금하는 거 모르시는 분은 은행 가면은 그 은행 신세대고 저희 집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토스를 하면 신세대고 은행 가면은 뭐 아재라고 그러는데 직방 아세요? 직방? 직방 안 치는 부동산 가면은 네, 아재고 직방은 아니죠. 직방을 하면 신세대고 그러는데 그 토스 한 1조 3천억짜리 유니콘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 청년 창업사관학교 1기 출신인데 아주 유수의 치대 나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개업을 하는데 안 하고 2년 동안 다녔습니다. 이게 중진공이 하고 있는 청년사관학교에 이렇게 유니콘 기업들 양성하고 있고 실제 효과가 있는데 그 5군데 하던 걸 17군데 늘렸고 1년에 1000명씩 키워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상희 눈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